김제 지역에서는 시의장에 대한 주민 소환 서명 운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 소환 투표가 치러질 가능성은 얼마나 되고 남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봤습니다. 발효식품 산업 중심지인 순창군이 대표 곰팡이를 산업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일본 제품 수입에 의존하던 곰팡이 국산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적자를 내고 있는 정읍시 시내버스를 공영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시내버스 공영화의 필요성과 과제를 이슈앤피플에서 들어봤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전북 지역이 초미세먼지주의보 발령 일수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과 절감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동료 의원 간 부적절한 관계부터 의장단 선출을 둘러싼 감투 싸움까지 큰 망신을 자초했던 곳 바로 김제시 의회입니다. 지역에서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물어 시의장에 대한 주민 소환 서명 운동이 진행 중인데요. 이제 서명운동 기간도 보름 정도 남은 시점에 주민 소환 투표가 치러질 가능성은 있는지 또 어떤 절차가 남았는지 정명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김제시 검산동의 한 큰 길 옆입니다. 김제시 의회를 상대로 한 공익 소송과 함께 시의장에 대한 주민 소환 운동이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권리할 수 있는 그걸로 한다고 해서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주민 소환을 위한 서명 운동이 진행 중인 고정 천막인데요. 시의장의 지역구 5군데에서 한 달 보름 가까이 서명 운동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 간 부적절한 관계가 전국에 알려진 것도 모자라 의장단 자리를 두고 감투 싸움으로 이어진 일련의 사태에 대해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는 시민들. 이미 주민 소환 투표 기준이 되는 4,200여 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미 수의민이 저희가 그러니까 희소 요건인 20%는 이미 넘었다고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투표율을 최대한으로 올리기 위해서 33.3% 이상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관건은 투표율로 보입니다. 시의장 지역구 유권자의 3분의 1인 7천여 명이 투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과반이 찬성하면 시의장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청구 요지를 공표하고 소환 대상자에게는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소환 대상자가 소명서를 제출하면 소환 투표 발의를 하게 되는데 이때 투표일이 정해지게 됩니다. 의회 수장으로서 시민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며 연신 고개를 숙였던 온주연 의장. 하지만 주민 소환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마치 의장 선거를 위해 제명치를 지연시켰다는 근거 없는 의혹으로 저에 대한 주민 소환이 추진되는 것을 바라보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완성하겠다는 시민들. 전북에서 처음으로 주민 소환 투표가 치러질지 여부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전북 지역이 초미세먼지주의보 발령 일수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가 제출한 2019년 기준 초미세먼지주의보 발령 현황 자료를 보면 전북이 65일로 가장 많았고 충북과 충남이 44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울산과 전남은 11일로 가장 적었습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에 비해 올 상반기 미세먼지가 급감한 원인과 전북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를 정확히 분석해 절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발효식품 산업 중심지인 순창군이 국내 대표 곰팡이를 산업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일본 등 해외 제품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이 곰팡이 제품의 국산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창군 민속마을 인근에 위치한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연구실입니다. 순창군은 이곳에서 연구되고 있는 제1호 한국 곰팡이 균주를
최근 산업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산업화에 성공한 곰팡이는 전통 메주에서 분리한 황국균입니다. 메주에서 추출한 곰팡이를 쌀과 같은 곡물에 배양하는 방식인데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곰팡이는 일본 곰팡이보다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과가 우수해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순창군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서는 전통 메주 등에서 분리한 순수 토종 황국균 곰팡이균주를 종균화하여 대량 생산 산업화에 성공하였습니다. 전통 장류 제조뿐 아니라 고부가가치 기능성 발효식품 제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국내 발효식품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산업화한 곰팡이가 없어 대부분 일본 등 해외 제품에 의존해 왔습니다. 해외 미생물 사용에 따른 로열티만 해마다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일본 곰팡이를 많이 사용 중인데 앞으로는 100% 순창 곰팡이로 대체함으로써 향후 100억 원 이상의 매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대량 생산된 국산 곰팡이는 장류식품과 발효조, 발효식초와 제빵식품 등에 다양하게 사용될 전망입니다. 순창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은 1호 한국 곰팡이를 시작으로 2호와 3호 곰팡이까지 산업화해 국내 보급은 물론 해외 수출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부안군 임수도 인근 해상에서 고장난 보트 한 척이 표류하다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부안해양경찰서는 지난 13일 오후 5시쯤 임수도 남쪽 400m 지점에서 추진기가 손상된 레저보트가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3명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운항 전에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해상 안전앱인 해로드를 활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고장난 소방용수 시설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20년 6월 기준 전북 지역에 설치된 7,503개 소방용수 시설 가운데 158개가 작동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장난 시설은 지난 2017년 24개, 2018년 63개, 2019년 96개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전북도가 2017년에서 2019년까지 3년간 소방용수 시설 보수비로 투입한 예산은 3억 원에 달했습니다. 정읍시의 시내버스를 공영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해마다 적자를 겪으면서도 시의 보조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예 시가 나서서 시민의 교통복지를 챙기자는 취지인데요. 공영화에 대한 주장을 하는 이복형 정읍시의회 의원을 이슈앤피플에서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 현재 정읍은 지리적 조건을 보면은 서울 면적 정도 이렇게 정읍이 면적이 큽니다. 근데 이 산간 5지까지 버스를 이렇게 우리 주민이 살고 있다 보니까 이용하다 보니까 배차 간격이 굉장히 멀리 잡혀져 있습니다. 여기다가 2차로 지금 현재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주 52시간을 적용하다 보니까 더 많은 배차 간격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의 발인 대중교통이 너무나 우리가 5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획이 안 돼서 제가 이 부분을 좀 관심 있게 좀 하다 보니까 공영제가 답이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정읍시가 53대로 버스를 정읍시 전체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미치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공영제를 우리가 도입을 한다라면은 시에서 더 많은 우리 시민들에게 그 배차 간격을 더 좁혀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고 일례로 지금 현재 우리 고부 영원에 저희가 지금 시범적으로 지간선제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부 영원 이 2개 면에서 예산을 지금 현재 2억을 절감을 하고
2시간에 한 번씩 배차 간격이 있던 것을 지금 현재의 마을버스 개념으로 해서 1시간에 한 대씩을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제가 된다고 하면은 우리 정읍시 전반적인 어느 곳이든지 그렇게 1시간에서 뭐 내일로 이렇게 배차 간격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공영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문제는 지금 버스 회사와 정읍시가 협의가 잘 이루어지면은 이 과정이 제일 큰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만 이루어진다면 지금 다른 지자체의 공영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사례도 있고, 버스 회사와 정읍시와 협의가 제일 큰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의만 된다면 앞으로 정읍시에서 어느 지역보다 더 좋은 공영제를 도입할 수 있는 저도 어떤 하나의 아이템도 갖고 있고 해서 이게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좀 큽니다. 저희 지금 현재 5인으로 지금 저희 그 경제연구팀이 지금 구성을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지금 전문가에게 영역을 해서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보관과 정읍시의 대중교통 공영제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과제물 하나 만들어서 지금 우리 정읍시 시장님에게 제출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좀 공영화로 할 수 있도록 좀 제안을 좀 드리고자 의원들이 지금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지역균형 뉴딜 논의가 본격화함에 따라 전북형 뉴딜 추진에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형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뚜렷한 목표 설정과 명확한 논리 부여가 과제로 남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대 축으로 한 선도형 경제체제 전환 사업으로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 개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날 전략회의에서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가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서는 한국판 뉴딜의 지역 확산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이날 연석회의에 참석한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전북형 뉴딜의 추진 방향과 지역주도형 뉴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조성 사업과 그린 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절차 간소화, 재정 지원 등의 사항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전북형 뉴딜 추진 방향으로 디지털 뉴딜 분야는 전북의 농생명산업 기반과 IT를 융합해 4차 산업혁명 대비 신산업의 육성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전북형 뉴딜 성공을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는 산적한 상황인데요.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및 서남권 해상풍력단지 조성 사업으로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 이외에 확장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끝으로 날씨 정보입니다. 부쩍 차가워진 공기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관리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목요일 우리 지역 아침 기온은 7도까지 뚝 떨어지겠는데요. 한낮에도 19도에 머물면서 종일 서늘하겠습니다. 특히 동부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고 높은 산지에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으니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에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기온은 다소 올라 아침 기온 10도, 한낮 기온은 20도를 보이겠습니다. 목요일 지역별 낮 최고 기온은 19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정읍 고창 18도, 남원 순창 20도, 그 밖의 지역은 19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예보가 없어 대기는 갈수록 건조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만 서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